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익숙한 얼굴인데. 그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언론에 등장한 사람으로 1등인가 2등인가 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되면 어떡하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원래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냐? 열심히 해서 대통령이 틀리지 않았다 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 제가 약간 중독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게 무서운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화를 나눌 때 정말 생각이 저랑 너무 같을 때가 있어서 제가 깜짝깜짝 좀 놀래거든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념이나 진영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고 통합이고 실용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를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죠.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일단 저 같은 사람을 그대로 놔둔 거 아닐까요? 농정은 연속성이 중요하니까 같이 일해보자 라고 했던 게 대통령께서 늘 생각하시는 실용, 통합 이런 가치에 있어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다들 긴장하는 상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뵌 적이 없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기사들 이것으로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되게 무서운 분인 줄 알았거든요. 어색하죠.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여러분들이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저도 드릴 말씀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막상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되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동안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던 이미지하고는 좀 되게 달랐습니다. 부처별로 2페이지씩 부처 현안들을 적어내라 그랬거든요. 저는 어차피 조금 있으면 이제 장관직에서 나갈 사람이지만 우리 농촌 분야의 현안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잘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야지 이게 연속적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이야기한 거를 듣고 그냥 넘어가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답을 하면 제 답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시고 그러니까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유임 발표나고 그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언론에 등장한 사람으로 1등인가 2등인가 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저의 유임으로 인해서 논란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이것이 부담감으로 작용하면 누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염려 이것이 굉장히 고민되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원래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냐?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된다. 대통령 판단이 맞았구나. 이거를 네가 보여주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도 굉장히 저한테 용기를 가장 많이 주었던 게 우리 직원들입니다, 실은.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속도감 있게 연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겠다.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는 만큼
좀 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시에 제 유인 발표 나고 나서 일부 농민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강한 반대를 표명을 했었고요. 근데 생각이 달라서 표현 방식이든 달라서 불만이 있으셨던 것이고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대화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쌀이 소비는 계속 주는데 쌀 가격이 너무 낮은 거예요. 우리 농업인들은 그러니까 정부가 쌀을 다 사주라.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제가 사실은 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남는 쌀을 사면 쌀은 더 많이 생산을 하실 테니까 더 남을 거고 쌀 가격은 더 떨어질 거고 그리고 여기에 계속 정부는 돈을 들여서 남는 쌀을 사서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결국 농업 전체에도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국회랑도 의논해보고 대안을 찾아보자. 어떤 게 있겠는가. 남는 쌀을 줄여야 되지 않겠냐. 대통령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도 바로 그거다. 결국 남는 쌀을 사줄 게 아니라 남는 쌀을 없애야 된다. 국회랑도 논의하고 현장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양국법을 작년도 8월 달에 그 남는 쌀을 없애는 법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서로 소통을 해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들었다고. 여기에는 이념이나 뭐 정치 색깔 뭐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한 그 과정이거든요. 현장과의 소통 강조하십니다. 소통이 잘 안 되니까 편을 갈라가지고 너무 많이 싸워요. 그래서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길 때는 해결하는 방법은 주먹으로 멱살 잡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얘기를 하면 돼요.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대안을 만들자라는 게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통합의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 1 어제도 갔다 왔어요. 어제 일요일인데 제가 약간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안 나가고 집에 있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너무 불안해요. 사실은. 근데 현장에 가면 장관이 뭐라고 저한테 손잡고 이야기하시려는 분들 너무 많고 어떤 분은 최근에 제가 행사를 갔는데 한 번 안 와봐도 되냐고. 우리 동네에 장관이 온 게 처음이다. 이런 것들이 제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 이분들한테 이렇게 작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생각이 저랑 너무 같을 때가 있어서 제가 깜짝깜짝 좀 놀래거든요. 획기적인 한방은 없다. 콩알 모으듯이 하자. 하루의 변화를 계속 누적시키면 제가 댓글 열심히 읽어봅니다. 거기 아이디어 반짝반짝이는 거 많아요.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주신 분도 있고 댓글도 있는데 쭉 봅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민원은 보물상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보물창고 같은 거라니까요. 특히 집단 민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민원을 다 해소할 수 없더라도 경청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민원을 듣다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개선점들이 사실 있거든요. 통합에 이르는 과정 관리이고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제일 좋았던 순간이 있어요. 올해 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농림부가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잘합니다.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부처가 훨씬 더 다른 부처보다 속도를 막 내고 성과를 내고 하는 것이 봐라. 이제 이거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뭐 저 개인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국민의 삶을 잣대로 삼는 실용정부. 결국 국민의 삶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기서 이념 논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가기 위한 그 수단의 차이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논쟁도 소통을 하다 보면 결국 그 합일점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땅은 한 판이잖아요.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땅이다. 그런데 지금 가뭄이 들어서 약간 갈라져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거나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그런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뭐 정치적인 그간의 그 고뇌가 상당히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우리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가가 더 번영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물붓는 역할을 정부가 열심히 하면 오히려 더 단단한 땅으로 변화될 거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갈라진 것들에 지금 물을 붓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단단해지지 않는다. 물을 붓고 다른 것들을 섞어놔야 이게 단단해지고 이게 우리 국가가 성장하는 것 아니냐. 치열하게 소통해서 정말 섞여서 단단해지고 이게 한 걸음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통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데 정말 이 통합의 가치가 중요하구나. 두 개 말하면 안 돼요.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도농의 균형 발전, 나아가서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가격 보전도 좀 돼야 되고 국민들도 먹거리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없이 안정적으로 드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농산물에 있어서 수급 안정을 하는 것을 저는 정말 제1번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그리고 우리 농촌의 그 삶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는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영구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틀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제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선진국도 농업농촌이 가난한 곳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진정한 선진국 가는데 농업농촌이야말로 그 가치를 국민들이 다 느끼시고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